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구윤우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의 이름은 포인트쌤 Profitable 3D Segmentation Model for Point Clouds 이고 2025년 ICLR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목차는 논문의 흐름에 따라서 Introduction, Related Works, Methodology, Experiment, Conclusion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최근 2D 이미지 분할 분야는 SEM, 즉 Segment Anything 모델의 등장으로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SEM은 어떠한 이미지나 객체에 대해서도 프롬프트를 통해서 정확한 분할 마스크를 생성해내는 강력한 일반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을 3D 도메인으로 확장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3D 데이터는 포인트 클라우드, 메쉬, 복셀 등 형식이 매우 다양하고 비일관적이며 2D 모델을 3D에 맞게 확장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대규모의 고품질 3D 레이블 데이터는 2D에 비해서 매우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2D 셈의 결과를 3D 공간으로 리프팅하는, 즉 투영하는 방식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렌더링된 2D 이미지의 품질에 따라서 성능이 좌우되고 여러 뷰에서 얻은 결과를 합치는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을 했고요. 이제 객체에 보이지 않는 내부 구조는 분할할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저자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D 이미지에 의존하지 않고 포인트 클라우드와 같은 3D 데이터 자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네이티브 3D 분할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위한 프롬프트 기반 3D 분할 모델인 포인트쌤을 제안합니다. 포인트쌤은 2D쌤의 놀라운 능력을 3D 도메인으로 성공적으로 이전시킨 모델입니다. 이 아래 그림은 포인트쌤의 전체적인 컨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데이터 엔진입니다. 저자들은 레이블이 있거나 없는 다양한 3D 데이터셋을 활용합니다. 데이터 엔진은 강력한 2D쌤 모델을 사용을 하고 이 레이블이 없는 방대한 3D 데이터에 대한 의사 레이블, 수도 레이블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10만 개 이상의 모델과 100만 개 이상의 마스크로 구성된 대규모의 이종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포인트쌤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학습된 포인트쌤은 사용자가 포인트 클라우드에 몇 개의 점, 그러니까 이제 프롬프트 포인트를 찍는 것만으로도 실외, 객체 부품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정확한 분할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는 상호작용 기반의 부품 어노테이션이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객체에 대한 제로 분할 등 다양한 응용 분야로의 확장의 가능성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프롬프트 포인트라고 해서 이런 별 위치에 점을 찍어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Related Works입니다. 기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2D 모델을 3D로 리프팅하는 방식입니다. SEM3D나 파트슬립과 같은 연구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여러 각도에서 2D 이미지를 렌더링을 하고 각 이미지에 SEM을 적용을 한 뒤에 그 결과를 3D 공간상에서 통합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렌더링 품질의 성능이 이제 크게 좌우되고 후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느리고 객체의 내부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D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포인트 벌트나 오픈 쉐이프 같은 모델들은 3D 데이터 자체의 표현을 학습하는 데 중점을 이루고 있고요. 이들은 주로 장면 단위, 씬 레벨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작은 데이터셋으로 학습되어서 이 모델이 목표하는 모든 것, anything을 분할하는 범용적인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D 상호작용 분할,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 연구입니다. 인터오브젝트 3D, 아가일 3D와 같은 모델들이 이제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3D 분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로 스캔넷과 같은 특정 데이터셋에 국한되어서 학습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 분포에서 벗어난 새로운 객체나 장면에 대한 범용성이 부족합니다. 포인트샘은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3D 네이티브 방식으로 동작하며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서 높은 범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소돌로지입니다. 이 그림은 포인트샘의 전체 네트워크 아키텍처입니다. 포인트샘은 크게 포인트 클라우드 인코더, 프롬프트 인코더, 마스크 디코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전체적인 정보의 흐름을 따라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델은 두 가지 입력을 받습니다. 이 첫 번째는 분할하고자 하는 대상인 포인트 클라우드입니다. 이는 n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점은 3차원 좌표를 가지므로 n,3 형태의 텐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용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프롬프트 포인트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이 부분을 분할해줘 라고 지정하는 Q개의 점들이며 Q,3의 형태의 텐서입니다. 먼저 입력된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 보르노이 토크나이저로 들어갑니다. 이는 수많은 점들을 처리 가능한 작은 그룹, 즉 토큰으로 효율적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애고요. 이 과정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토큰화된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는 메인 인코더인 VIT, 비전 트랜스포머로 전달됩니다. VIT는 이 토큰들 간의 관계를 학습해서 의미 있는 특징, 피처를 추출을 하고 L,D 차원의 임베딩을 생성을 합니다. 동시에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 포인트는 이 프롬프트 토크나이저로 전달이 됩니다. 이 토크나이저는 프롬프트 점들의 위치 정보를 학습 가능한 임베딩으로 변환을 해서 이 Q,D 차원의 프롬프트 토큰을 생성합니다. 이제 이 두 경로에서 생성된 임베딩이 만날 차례입니다. VIT에서 나온 포인트 클라우드 임베딩과 그리고 프롬프트 토크나이저에서 나온 프롬프트 임베딩은 투웨이 트랜스포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양방향 트랜스포머는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특징과 프롬프트 특징이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합니다. 즉 프롬프트가 어떤 점들을 찾아야 하는지 포인트 클라우드에 묻고 포인트 클라우드는 프롬프트와 가장 관련이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응답하는 과정입니다. 이 투웨이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정제된 정보는 최종적으로 이 마스크 디코더로 전달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VIT를 통과한 깊은 특징뿐만 아니라 원본 포인트 클라우드를 한 번 더 토큰화한 얕은 특징이 마치 유넷의 스킵 커넥션처럼 마스크 디코더에 직접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디코더가 최종 마스크를 생성할 때 저수준의 정밀한 위치 정보를 활용해서 더 명확한 경계를 예측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디코더는 이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원본 포인트 클라우드와 각 점, 그 n개에 대한 점에 대해서 분할 영역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최종 마스크를 이제 n,1의 마스크 형태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아키텍처의 첫 부분, 그 포인트 클라우드 인코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코더의 핵심은 수많은 포인트들을 어떻게 효율적인 토큰으로 변환하느냐에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이제 KNN, 즉 각 점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을 찾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점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계산 비용과 메모리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성과 효과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보르노이 토크나이저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는 각 점을 가장 가까운 대표점 센터 포인트에 할당을 해서 그룹화하는 방식으로 KNN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동작합니다. 이 그림은 논문에서 제안하는 보로노이 토크나이저의 작동 방식을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의 B 다이어그램과 오른쪽의 C 그림을 함께 보면서 정보의 흐름을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마찬가지로
n개의 점으로 구성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를 대표할 수 있는 C개의 중심점, 요 센터즈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자들은 이를 위해서 FPS, Farthest Point Sampling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FPS는 이미 선택된 점들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을 다음 중심점으로 이제 계속해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전체에 중심점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합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녹색 점들 중에서 일부가 빨간색 중심점으로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C개의 중심점이 선택이 되면 이제 N개의 모든 점들을 그룹화할 차례입니다. 이 방식은 각 점에 대해서 C개의 중심점 중에서 가장 가까운 단 하나의 이웃, 그래서 1NN의 이웃을 찾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점들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중심점에 소속이 되고 이제 전체 공간은 C개의 구역으로 자연스럽게 분할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원리이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점선으로 이제 공간이 나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이 1NN 과정은 모든 점에 대해서 K개의 이웃을 찾는 KNN보다 훨씬 계산적으로 효율적입니다. 그룹화와 동시에 원래 N개의 포인트들은 작은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통과해서 각 점별 특징으로 변환됩니다. 이제 1NN 단계에서 얻은 그룹 정보, 이걸 사용해서 각 그룹에 속한 점들의 특징을 하나로 합칩니다. 이 모델에서는 이 스케일업 X 연산을 사용하는데 이는 각 그룹 내에서 특징 벡터의 차원별로 가장 큰 값을 선택해서 해당 그룹의 대표 특징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이제 최종적으로 n개의 점 정보가 C개의 대표적인 패치 피처스로 압축되어서 출력됩니다. 이 패치 특징들이 바로 앞서 설명드린 VIT 인코더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로노이 토크나이저는 FPS와 1NN을 결합하여서 이제 기존 KNN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토큰화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아키텍처의 나머지 두 부분인 프롬프트 인코더와 마스크 디코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 인코더는 포인트와 마스크 두 종류의 프롬프트를 처리합니다. 첫 번째는 포인트 프롬프트로 사용자가 직접 찍은 점의 위치 정보와 함께 이 점이 전경인지, foreground인지, 배경, background인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이제 인코딩해서 인베딩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 프롬프트입니다. 이는 모델이 한 번 예측을 수행한 뒤에 그 결과를 다시 입력으로 사용해서 더 정교하게 다듬는 반복적인 정제, Iterative Refinement 과정에서 사용됩니다. 이전 단계의 예측 결과를 토큰화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임베딩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 마스크 디코더는 포인트 클라우드 임베딩과 프롬프트 임베딩을 입력받아서 최종 분할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내부는 여러 개의 양방향 어텐션 블록으로 구성되어서 포인트 정보와 프롬프트 정보가 서로의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고 정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샘플링 과정을 통해서 저해상도의 특징 맵을 원본 포인트 클라우드와 동일한 해상도로 복원을 해서 각 점에 대한 정확한 마스크를 효율적으로 생성합니다. 포인트샘의 강력한 성능 뒤에는 바로 이 데이터 엔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고품질의 3D 분할 데이터는 매우 부족합니다. 저자들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D 이미지 분야의 방대한 지식을 담고 있는 2D샘을 활용해서 대규모 3D 의사 레이블, 스토 레이블을 생성하는 데이터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그 생성 과정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렌더링 과정입니다. 먼저 레이블이 없는 3D 데이터, 메쉬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여러 각도에서 렌더링을 하고 다수의 RGB-D 이미지를 생성을 해냅니다. 그리고 2단계는 2D 분할입니다. 각 렌더링 이미지에 2D 샘을 실행을 해서 객체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수많은 2D 분할 마스크를 얻습니다. 이 슬라이드 그림에서 뷰 1과 뷰 2에서 각각의 이제 2D 마스크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뷰 1과 뷰 2 해서. 그리고 이제 3단계는 뷰 1에서 얻은 요 2D 마스크 내의 점들을 샘플링을 하고 이를 3D 공간으로 역투영을 해서 3D 프롬프트로 사용을 합니다. 이 프롬프트를 포인트 샘 모델에 입력을 해서 초기 3D 분할 마스크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4단계는 반복적 정제입니다. 이 초기 3D 마스크는 노이즈가 많고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엔진의 핵심 아이디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제 예측된 3D 마스크를 다른 뷰인 이 뷰 2에서 렌더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렌더링 결과와 뷰 2에서 2D 쌤이 직접 생성한 마스크를 비교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두 마스크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잘못 예측된 것이므로 해당 영역에 포지티브 또는 부정,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추가로 생성을 해서 포인트 쌤에 다시 입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여러 뷰에 대해서 반복을 하면서 3D 마스크를 점진적으로 정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멀티뷰 일관성을 활용한 정제 과정을 통해서 저자들은 2D 쌤의 사전 지식을 3D 공간으로 성공적으로 증류하고 고품질의 대규모 3D 의사 레이블 데이터셋을 구축했습니다. 앞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한 단계들이고요.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포인트 쌤의 핵심 능력인 제로샷 포인트 프롬프트 기반 분할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즉,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자가 제공하는 몇 개의 포인트 프롬프트만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인스턴스를 분할하는지를 측정했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IOU at K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K개의 프롬프트를 사용했을 때 IOU 값을 의미를 하고 IOU는 Intersection over Union입니다. 이 K가 작을수록 더 효율적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 데이터셋은 부품 단위 파트 레벨과 장면 단위 씬 레벨을 모두 포함해서 모델의 범용성을 확인했습니다. 부품 단위로는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파트넷 모빌리티와 그리고 스캔 오브젝트 NN을 사용했고 장면 단위로는 그 실내 데이터셋인 S3DIS와 실외 데이터셋인 KT360을 사용했습니다. 이 비교 대상 베이스라인으로는 2D 쌤의 결과를 3D로 확장하는 대표적 모델인 MV쌤과 기존 3D 상호작용 분할 모델 중 최고 성능을 보이는 아가일 3D를 선정했습니다. 이 표는 4가지 평가 데이터셋에 대한 정량적 결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포인트 쌤은 모든 평가 데이터셋에서 기존 베이스라인 모델들의 성능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 적은 수의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의 성능, 즉 IOU at 1과 IOU at 3에서 성능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트넷 모빌리티 데이터셋에서 이 모델은 단 하나의 프롬프트 IOU at 1만으로 47.9%의 IOU를 달성을 해서 그 29.3%에 그친 MV샘과 26.4%의 아가일 3D를 압도했습니다. 이는 포인트쌤이 사용자의 의도를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파악해서 정확한 분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또한 저자들이 제안한 보르노이 토크나이저가 기존의 복잡한 그 KNN 방식과 비교했을 때 거의 대등하거나 일부의 경우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토크나이저가 속도와 메모리 효율성을 크게 개선하면서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성적 결과는 이러한 성능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맨 아래 파트넷 모빌리티 데이터셋의 가위와 문 객체를 보시면 MV쌤은 3개의 프롬프트를 사용해도 이제 여전히 경계가 불분명하고 일부 영역을 놓치는 반면에 포인트쌤은 이 단 하나의 프롬프트만으로도 매우 깔끔하고 정확한 분할 결과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실내 데이터셋은 S3DIS는
이것과 요 실루엣 데이터셋 KT360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아가일 3D는 프롬프트를 추가함에 따라서 분할 영역이 점점 확장되긴 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포인트샘은 첫 번째 프롬프트만으로도 객체의 전체적인 형태를 거의 완벽하게 포착하고 이제 프롬프트를 추가하면서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각적 결과들은 포인트샘이 베이스라인 모델들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결과에 수렴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는 모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즉 제거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데이터의 규모와 다양성에 따른 성능 변화입니다. 이 표는 팔트넷 데이터에 스캔넷, 쉐이프넷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추가를 하며 학습했을 때의 성능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팔트넷 데이터만으로 학습했을 때보다 객체 레벨의 스캔넷이나 부품 레벨의 쉐이프넷 데이터가 추가될수록 모든 IOU at K 지표에서 성능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논문의 풀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이 모델의 강력한 제로샷 일반화 성능이 대규모의 다양한 도메인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을 명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블레이션 스터디는 논문에서 제안한 데이터 엔진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세 가지 모델을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팔트넷만으로 학습한 모델, 둘째는 팔트넷과 레이블이 없는 쉐이프넷 원본 데이터를 함께 학습한 모델, 그리고 셋째는 이 팔트넷과 데이터 엔진을 통해서 이제 의사 레이블을 생성한 쉐이프넷 데이터를 함께 학습한 모델입니다. 결과는 매우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의사 레이블 없이 이 쉐이프넷 데이터를 추가했을 때는 성능 향상이 미미했지만 이 데이터 엔진으로 생성한 의사 레이블을 사용했을 때는 성능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IOU at 10을 기준으로 63.5에서 76.2로 대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엔진이 2D 셈의 강력한 사전 지식을 3D 도메인으로 성공적으로 이전시켰으며 이것이 포인트 셈의 높은 성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포인트 셈은 포인트 프롬프트 기반 분할 외에도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로샷 오브젝트 프로포절 제너레이션입니다. 이는 프롬프트 없이 장면에 있는 모든 객체를 분할하는 일종의 세그먼트 에브리띵 능력입니다. 레플리카 데이터셋에서 평가했을 때 기존 모델인 오픈마스크 3D보다 높은 에버리지 리콜 AR 성능을 달성을 해서 프롬프트 없이도 객체를 탐지하고 분할하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다음은 퓨샷 파트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제 사전 학습된 이 모델의 인코더를 고정을 하고 프로즌을 시켜놓고 디코더만 소량의 데이터로 파인 튜닝하는 방식입니다. 쉐이프넷 파트 데이터셋에서 단 한 개 또는 두 개의 예시만으로 학습을 했을 때 포인트 벌트나 유니3D와 같은 기존 모델들보다 훨씬 높은 MIOU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모델이 다운스트림 작업에 매우 유용한 풍부한 표현을 학습했음을 증명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시각적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앞서 말씀드린 퓨샷 파트 세그멘테이션의 시각적 결과입니다. 이 그라운드 트루스와 기존 모델인 유니3D 그리고 포인트샘의 결과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들을 보시면 이제 의자, 비행기, 기타, 테이블 등 이제 다양한 객체에 대해서 유니3D의 결과는 일부 부품들을 좀 놓치거나 경계가 부정확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 경계들이 좀 부정확한 경우들이 있고요. 반면 포인트샘은 이 그라운드 트루스에 훨씬 가까운 정교하고 깔끔한 부품 분할 결과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포인트샘이 소량의 데이터만으로도 객체의 세부적인 구조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분할할 수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는 폴리캠이나 오브제버스 등
실제 스캔된 복잡한 객체에 대한 추가적인 시각화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데이터들이 모델의 학습 데이터 분포에서 크게 벗어난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잡한 책상, 음식, 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객체에 대해서 포인트샘이 매우 안정적으로 상호작용 분할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포인트샘이 특정 데이터셋에만 과적합되는 것이 아니라 오버핏된 것이 아니라 처음 보는 생소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뛰어난 일반화 및 전이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컨클루전입니다. 본 논문의 저자들은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위한 새로운 프롬프트 기반 3D 분할 모델인 포인트샘을 제안했습니다. 계산적으로 이제 효율적인 볼루노이 토크나이저와 그 2D 지식을 3D로 증류하는 데이터 엔진 등을 통해서 대규모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모델을 학습시킴으로써 다양한 배치마크에서 기존 모델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제로샷 분할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본 연구는 진정한 의미의 3D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도 존재합니다. 첫째, 저자들이 대규모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지만 여전히 2D 분야에 비하면 3D 데이터셋의 절대적인 규모와 다양성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둘째, 대규모 3D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에 따르는 계산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엔진으로 생성한 스토 레이블은 스토 레이블의 품질은 2D 셈의 성능에 의존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연구로는 더 효율적인 3D 처리 아키텍처를 개발을 하고 웹 스케일의 3D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해서 2D 모델의 의존성을 줄이는 방향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세미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